환자들의 아픈 신체부터 다친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이 시대 숨은 명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론병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주인공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발병 메커니즘부터 치료법까지 진정한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해온 이 시대 숨은 명의를 찾아서 이번 주에는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연구의 선두주자 장병익 교수를 만나보자. 숨은 명의를 찾아서 9번째 숨은 명의 영남대학교 병원 장병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크론병 시리즈 두 번째 크론병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봤더니 세계 3대 인명사전에 2년 연속 등재가 되셨고요. 또 이 다양한 학술지에 수십 편의 논문을 또 게재를 하셨더라고요. 이 크론병이 사실 좀 유명하지는 않은 그런 병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구를 계속해온 까닭이 있으시다고요. 사실 제가 이제 1999년도부터 영남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 스승님이 대장을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2003년부터 약 2년 동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주립대학병원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지도 교수님이 이 크론병의 연구의 대가분이셨고요. 그때부터 이 병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좀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이 크론병이 되게 흔한 병은 아니라서 좀 드문 병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귀국할 당시에 되어서 이 병이 굉장히 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구를 보면 1980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한 0.02명이니까 좀 적죠, 그죠? 근데 네. 제가 귀국할 당시가 됐을 때는 인구 10만 명당 4명 정도 되니까 한 200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병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 질병을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크론병 환자들을 생각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크론병의 증상과 또 진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저번 시간에 알기로는 크론병이 염증성 장질환이라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의 전역에 걸쳐서 발병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외의 증상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장의 증상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가장 흔한 증상들은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증상들입니다. 배가 아픈 증상은 처음에는 좀 살살살살 아프기도 하고요. 심하면은 좀 쥐어 털듯이 아프기도 하고 좀 더 심해지면은 구토와 오심을 하기도 합니다. 또 따라서 병과 함께 피가 묻어 나오기도 하고 아예 막 혈변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 병이 만성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되게 미열을 동반하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가 아픈 증상이라고 하면 스트레스 후에 생기는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이 병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하면요, 네. 대장에 뭐 염증이나 종양이 생기는 병이 아니라 대장의 운동 이상이나 감각 이상 때문에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막 배가 너무 심하게 뒤틀면서 아프는 건 되게 적고요. 네. 환자들이 되게 살살살살 아프다 하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스트레스나 긴장을 하게 되면 계속 좀 더 악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대개 이제 배변을 하거나 가스를 방출하고 나면 이런 살살살살 아픈 증상들이 대부분 호전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이렇게 혈변을 나타내는 경우는 되게 드물게 되고요. 네. 또 밤에 수면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게 되는데 아마 이런 게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과 아마 감별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크론병의 증상을 보면요, 설사나 복통 같이 대부분이 장과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외에 또 다른 기관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나요? 사실 장관 이외에도 앞에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관절이나 피부, 눈, 간, 당간에도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대개 관절통, 우리가 무릎이나 허리, 또 이 팔꿈치 등의 관절통을 갖게 오기도 하고요. 피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반점을 보이기도 하는데 주로 정강이 쪽에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누르면 되게 심하게 좀 아프고요. 또 눈에 이렇게 심한 염증을 갖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상공막염 혹은 포도막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지방간이나 담석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주위에 보면요, 또 항문
항문 치료나 또 항문 농양 수술 후에 잘 낫지 않아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크론병이더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사실은 이제 항문의 치료나 농양은 정상인데도 발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잘 치료하게 되면 대부분 다 잘 낫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잘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문의 치료나 농양이 자꾸 재발하게 되면 먼저 크론병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네, 다양한 증세만큼 합병증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어떤 합병증을 유발하나요? 아마 대표적인 합병증이라고 그러면 배 안에 농양이 생기는 거하고 두 번째로 누공이 생기는 건데요. 먼저 농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농양은 배 안에 고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크론병 환자에서 약 15에서 20% 환자는 이런 고름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름이 이제 주로 해맹부 쪽, 우리 대장이 시작하는 부분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고름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심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굉장히 심한 고열, 또 누르면 살짝만 눌러도 되게 아픈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누공이 생기는 건데요. 누공은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장이나 또 이 배, 또 장이나 우리 방광, 네. 또 장이나 여자애 같은 경우는 질적으로 이 새로운 구멍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이제 중요한 합병증을 말하자면요, 장이 막히는 증상인데요. 장이 막히게 되면 굉장히 심한 통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오심하고 구토하고 또 이것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증상을 잘 살펴보니까 이 크론병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비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크론병의 진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 이 진단이 이루어질 때 내시경을 많이 이용하나요? 대개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대장 내시경 소견은 크론병을 진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하지만 대장 내시경만으로 이 질병을 진단할 수는 없고요. 환자의 임상 증상이라든지 혈액 검사, 또 방사선 검사, 또 병리 검사를 대개 종합을 해서 판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도 가끔은 이제 감염이 돼서 나타나는 감염성 질환, 또 혹은 단순한 염증, 또 혹은 장결핵 이런 병과 되게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장결핵의 유병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장결핵과 감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시경 소견에서 장결핵과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진 보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결핵과 크론병의 감별 진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장 내시경은 1차적으로 크론병의 진단에 되게 추진되는 방법인데요. 지금 보시면 크론병의 되게 초기에는 네. 이렇게 약간의 발적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조금 더 심하면 아주 작은 궤양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좀 더 병이 심해지면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종주성 궤양입니다. 이런 종주성 궤양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 궤양과 궤양 사이에 점막이 되게 부어서 마치 자갈돌을 갖다가 올려놓은 듯한 모양을 나타내는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자갈돌양 양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소견이 크론병의 특징적인 대장 내시경 소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궤양도 되게 심해지고요. 막 출혈도 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장결핵과의 감별 포인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장결핵도 잘 생기는 부위가 대장이 시작하는 부위, 해맹부에 가장 잘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조금 더 다른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결핵의 궤양의 양상은 횡형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대장, 크론병과의 감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대장 내시경의 포인트로 감별을 하더라도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보면 장결핵 같은 경우는 근락성 유가종이 생기고요. 또 결핵에서 이 결핵균이 나오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장결핵으로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근데 크론병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소견은 사실 없고요. 되게 만성적인 소견이라든지 비근락성 유가종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직 검사로 크론병을 진단하기는 좀 더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방사선 영상 검사는 어떤 경우에 이용이 되나요? 사실 방사선 영상 검사는 먼저 크론병으로 먼저 진단을 하게 되면은 크론병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대장에만 있느냐, 혹은 소장에도 있느냐를 갖다 감별하기 위해서 침범 범위가 어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개 이제 방사선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런 소장 조영술을 많이 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CT나 MRI를 이용해서 소장의 침범 여부를 가리기도 하고요. 또 농양이나 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합병증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숨은 명의를 찾아서 오늘은 장병희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크론병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